그러면 오늘은 20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용어에도 했고 그 다음에 제3보험에서 실손의료비가 어떤 논점으로 가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남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특징을 했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우리가 실제 낸 게 여기라고 했어요. 실제 낸 의료비라고 하면 네모라고 생각해 보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죠? 면책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험기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면책사항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없어져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면책사항 중에서도 급여만 보장하는 게 있고 비급여를 다 날려버리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는 그러면 있을 수 있는 통원 의료비 하는데 하루에 2번 갔어. 한 번 여기 가고 저기 갔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러면 이걸 다 했는데 이거 다 주나? 그러면 가입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입 금액 한도가 있으면 어느 금액까지 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의 질병, 하나의 상해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질병인데 동일 질병이 뭔 뜻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통원에서 의료기관이 있는데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뭐 있는데 공제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그런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신다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실손과 지금 해외 실손, 노후 실손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국내 실손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본형과 특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약 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게 상해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 한도를 볼게요. 그러면 보상 한도가 어느까지 한정적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라는 말을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상해당, 하나의 질병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해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근데 하나의 상해를 생각할 때 어떤 시점에서 보험을 계약을 했고요.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여기서 그냥 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골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나의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골절로 인해서 입원할 수 있고 외래에서 통원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할 수 있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상해로 해서 하나의 상해로 가는 거고, 질병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질병 당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하나의 동일 질병으로 볼 것인가라는 기준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총 입원 일수를 해서 계속 한다라는 것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고요. 이제 세부적인 거를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상급병실로 차액을 갖다가 제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보상 대상 의료비는 여기 보면은 보험 처리를 한 경우 실제 본인 부담한 급여하고 비급여 합계. 그러니까 공단 부담금은 내가 낸 게 아니고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보상 대상 의료비는 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더하기 비급여라는 거죠. 거기에서 의료비인데 보상 제외 금액을 차감한 거다라고 하면 아까 면책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상 제외 금액이 뭐냐라고 했더니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면책사항에 따른 금액. 근데 면책사항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게 뭐냐?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상한액까지는 거기서 내가 내야 되니까 문제였는데 초과되는 것들은 돌려주기 때문에 내가 낸 게 아니라는 거죠. 면책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병실료 차액 중 이거는 했는데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빼야 되는데 이거는 분담을 위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조금, 근데 그렇지만 보상 대상 의료비에 대한 용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이건 오해 없으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냐 없냐 이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거를 먼저 해야지 나중에 다 했는데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대요. 그러면 급여 중에서 면책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빼놓지 않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계산해 놓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계산할 시간이 없으니까 단서를 하나 딱 쓰는 거예요. 이 계산은 본인 부담 상한액과 상관없는 계산식이다라는 걸 써야지 그 문제가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따져야지 요거를 하지 않고 갔다면 낭패가 굉장히 큰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한 정의가 불편합니다. 나라에 사는 거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비 중 급여에 대한다는 거죠.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 통원 처방 조제비를 이거는 구분하지 않아요. 급여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해 질병을 구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라에 사는 거기 때문에. 아까 국내 실손 의료비에서 입원 상해와 질병을 나눈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나라에 사는 거기 때문에 상해 질병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라는 것이죠. 상한액 기준은 이렇게 있는데 2015년도 기준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가 9년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121만 원, 150만 원, 1분위, 2분위에서 10분위까지 해가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06만 원까지 내야지 그걸 초과해야지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10분위에 됐고 이분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 좀 이 금액을 좀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5분위가 가장 높은 게 뭐였냐면 50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보험회사 입장 506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청구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에 대해서. 근데 2개 이상 막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처음에 사전급여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세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분이 몇 분인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1년, 2년 해보니까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딱 아니까 이분은 1분이야 그러면 121만 원 해가지고 그 이상 더 되는 금액들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이런 경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분이어서 121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으니까 급여에 대한 거부는 이거를 120만 원에다가 하면은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러면 요양병원에 가서 혹시 할머니나 보통 이제 부모님이 이제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을 가신다 생각하면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 병원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무과가 가서 이제 좀 흥정 아니면 흥정인데 이렇게 급여에 대해서 10만 원만 되면 되잖아요. 더 이상은 뭐 해봤자 돌려받는 거니까 그거는 공단에다 청구하면 되니까 거기다 더하기 급여만 받을 수 없잖아요. 물리치료도 좀 받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한 10만 원 정도는 뭐 이렇게 해보니까 10만 원 정도 됩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고 기저귀 값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저귀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 그 다음에 개인 간병을 쓰는 게 아니라 다대일 간병. 뭐 6명 환자분을 1명에서 간다. 그러면 그때 간병료를 어떻게 낼 건가. 물론 이제 병원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뭐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고 그리고 그 기타 뭐 치료가 필요 없으신 분들을 좀 빼고 한다고 한다면 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는 게 이 급여에 대해서는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 초과되는 것은 나라에서 다 돌려주니까 그냥 그걸 받지 않는 거죠. 병원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하게 된 게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병원하고 C병원에서 300만 원과 4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이제 제가 300만 원이라고 그랬고, 본인 부담액은 300만 원이라고 했고, B병원에서 400만 원, C병원에서 300만 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비급여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급여이고 이건 비급여죠. 지금 비급여는 이 문제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상관할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사용한 총 비용은 얼마인가요?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을 했는데 B병원에서 400만 원을 했고요. C병원에서 300만 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700만 원을 사용했다. 근데 본인 부담 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은 700만 원 중에 300만 원만 냈다라는 거고 나머지 400만 원은 나라에서 돌려줬다는 겁니다. 사전에 받았던 사후에 받았던 언제 그건 상관없지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후 금액은 4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상 제외 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왜 그러냐? 이건 면책사항이다라는 거죠. 내가 낸 게 아니다 실제로.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은 이 300만 원에 대해서 부담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사례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겠습니다. 네.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치료하였다. 그러면 여기에는 질병도 있고 상해도 있다라는 거죠. 입원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본인 부담은 300만 원, 상한액은 300만 원인데 급여 치료 중 본인 부담 상한대 때문에 치료비와 보상 대상 입원 의료비 뭔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묻는 건 뭐냐면 면책되는 거가 뭐냐? 그러면은 보상 제외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보상 대상 입원 의료비가 뭐냐? 한마디로 이거죠. 보상 대상 의료비인데 실제 부담한 거 마이너스 면책되는 거잖아요. 제외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은 보상 대상 의료비를 구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면책되는 거 구하래요. 요거. 실제 나온 건 여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두 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 대상 아까 의료비에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입원 의료비하고 통원 의료비가 있어요. 입원에 대한 거는 입원 의료비, 통원에 대한 거는 통원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앞에는 똑같아요. 위암입니다. 그러니까 위암으로 입원을 했어요. 입원한 케이스는 이제 처음에 건강검진을 했든 뭘 했든 딱 했는데 이분이 위암이 딱 나왔어요. 그럼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를 위해서 입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원치료하고 나서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입원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단 부담금은 상관할 게 아니죠. 근데 본인 부담 상한액은 아까 입원, 통원, 처방 조제를 다 합친 거를 갖다가 본인 부담 상한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를 여기서 묻는 문제는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면 통원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통원 의료비도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를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통원 의료비는 지금 본인이 낸 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의 급여가 20만 원이고 비급여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에요. 그렇죠? 통원을 봤더니 쭉쭉쭉쭉쭉 갔더니 2번은 25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과 50만 원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제가 좀 해설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얼마죠?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0에서 순차적으로 입원했다고 생각하면 어디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250만 원 더하기 10만 원, 60만 원이니까 270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30만 원만 공제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면책되는 금액은 70만 원이 면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 대상 의료비를 한번 구하고 되면 실제 낸 게 얼마냐면 250 이렇게 되니까 370이죠. 급여는 37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비급여는 얼마지요? 200만 원, 27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 부담한 겁니다. 실제 부담한 거는 이건데 급여 중에서 빼야 될 게 있어요. 보상 제외돼야 되는 게 있어요. 얼마죠? 70만 원이죠. 그쵸? 근데 보상 대상 여기다가 입원 의료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입원 의료비라고 한다면 보상 제외되는 걸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책사항이 아니라 보상 제외되는 걸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70만 원도 빼야 되지만 뭣도 빼야 되죠? 통원 의료비를 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입원 의료비에서는 통원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통원 의료비를 가입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70만 원을 빼는데 여기서 더 20만 원을 빼야 되죠. 그죠? 빼야 되는 거고. 27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더 빼야 되냐면 여기 2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상 대상 입원 의료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는 입원과 통원을 따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처방 조제를 따로 해야 되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할 건가 따로 할 건가에 대해서 빼야 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70만 원은 면책 금액이기 때문에 뺐던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20만 원을 더 뺐던 것은 담보 제외 금액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입원 의료비에서는 통원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빼니까 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책사항은 7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상 대상 입원 의료비는 이걸 더하면 5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면책사항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는 정의가 다르다. 그래서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보상 담보 제외되는 게 통원 의료비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실제 계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입해서 딱 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예, 이해되시죠? 예.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알면 그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다 끝내고 가면 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다 하고 나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나중에 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를 그러면 어디에서 빼야 되지, 어디서 가야 되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책사항에서 보상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 보험 딱 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있나 없나 해서 확인해서 그거를 할 건가 말 건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300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 12월 1일에서 12월 25일까지 17년도에 1월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연도를 달리 했으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가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거죠. 그걸 알면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책되는 치료비가 뭐냐라는 거죠. 1차 입원을 했는데 급여가 400만 원이래요. 비급여가 200만 원인 거고요. 2차 입원을 했는데 350만 원과 그 다음에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 부담 상한제는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구해보죠. 보상 대상 의료비를 구하면 실제 부담한 것은 400만 원 마이너스 급여만 생각하면 300만 원을 빼주면 되는 거죠. 아니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죠. 이 400만 원에는 300만 원과 1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빼줘야 되는 것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비급여에 200만 원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차 입원에서 보상 대상 의료비는 300만 원과 2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그냥 딱 봤더니 400만 원이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부담 비율은 그냥 그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해가지고 딱 계산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입원에서도 날짜를 달리했고 연도를 달리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부담 상한제가 다시 책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300만 원 중에서는 350만 원에는 300만 원과 50만 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부담한 거는 350만 원 빼기 본인 부담 보상 제외 금액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더하기 100만 원이 되니까 여기는 300만 원과 100만 원,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상 대상 의료비라는 것은 보상 제외 금액을 뺀 금액이다. 그러면 보상 제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만 해당이 되니까 비급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하면서 이거 푸니까 이렇게 되지라고 했으면은 아까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쭉 오고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질병과 상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입원, 통원, 처방 조절비를 한꺼번에 한다라는 것들. 계속 그 방법을 갖다가 되뇌이고 그 되뇌었던 것을 여기에다가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해가 범위가 좀 더 깊어지시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10%의 하위 10%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511만 원이다라고 하면 하위 10%가 아까 10분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10분이라는 말을 대신에 작년 2016년도 시험에 본인 부담 상한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갖다가 표로 막 그려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여기서 겁이 팍 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지?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표로 해가지고 이분의 소득 수준은 얼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가 딱 나오니까. 그럼 거기에서 하위 10분이다, 10%다 그러면 그 상위 10%하고 하위 10%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딱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분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21만 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551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두고에 간 거, 약국 간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51만 원 마이너스 121만 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사후 환급금이 나오는 거죠. 보험회사에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후 금액들은 내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121만 원만 내가 낸 거가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보험회사하고는 다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손의료비 보험할 때 지속 가능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급여가 나왔고 도덕적 해이,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보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실제로 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인데 그게 본인부담 상한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가 사전에 받을 수도 있거나 사후에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낸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건 빼야 된다. 그래서 재산보험, 실손의료비 보험을 계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거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비급여에 대해서 제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도 있다.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을 줘야겠다라고 한 게 아까 피보험자 자기부담 했는데 그걸 우리는 공제 면책금액이라는 용어를 갖다 사용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상 대상 의료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의료비는 용어 정의 한번 해보죠. 실제 부담이 여기였죠. 마이너스 보상 제외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보상 대상 의료비의 항목에 손해율이 굉장히 클 것 같은, 그리고 이거는 질병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거에서 하는데, 그러면 공제 면책 금액은 아까 비급여라든가 급여에 대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갖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건데, 이번 의료비에는 1번 의료비에 포함된 게 뭐였죠? 아까 우리 했던 거. 2번 실료, 그죠? 2번 재비용, 2번 수술비. 거기만에다가 상급병실료 차액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대한 2번 실료, 2번 재비용, 2번 수술비가 있었는데 더하기 거기에 상급병실료, 그래서 그냥 상차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제 상차라고 그냥 부를게요. 상급병실료 차액인데 상차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 의료비에 하여서 상차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로 두고 있어서 그 공제 금액이 상차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표준형이 아까 얘기할 때 뭐였죠? 급여의 본인부담금 더하기 비급여의 20%였어요. 선택형 2는 급여의 10%, 비급여의 20%를 공제 면책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선택형 2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공단부담금, 이거는 급여 중 본인부담금, 그 다음 비급여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곱하기 10% 하는 거고, 이거는 곱하기 20%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딱 해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일, 계약 해당일.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것은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라는 계산이 들어가는데, 보험은 각자 계약을 하죠. 그렇다 보면 어떤 사람은 1월 1일 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7월 5일 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각자 할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계약일이나 이분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계약일만 있는 거고, 1년이 넘고 한 3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매년 계약 해당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을 할 때 요 계약일이나 2년 지났으면 이 계약 해당일,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해서 1년을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긴 갔어요. 공제 면책 금액이 커진다라는 것은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내가 아파서 가긴 했는데 이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책 금액, 공제 면책 금액이 커진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돌려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연간 기산해서 200만 원까지를 한도하는데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아까는 본인부담 상한액은 초과되는 것은 보험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보상 대상 의료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에서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공제 면책 금액은 만약에 270만 원이 공제 면책 금액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200만 원까지만 공제하겠고 그 다음부터는 주겠대요. 그러면은 보상 대상 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리고 공제 면책 금액이 계산해 봤더니 2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200만 원까지만 공제하겠다는 거죠. 아까 보상 책임액은 보상 대상 의료비 마이너스 공제 면책 금액을 한 게 보상 책임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상 책임액은 1000만 원에서 원래 원칙은 270만 원을 빼줘 가지고 금액이 73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근데 단서를 하나 뒀어요. 공제 면책 금액은 200만 원이 초과되는 것은 200만 원만 공제하겠다라는 거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만 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제 면책 금액이 많아진 거는 그 사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제 면책 금액이 표준형은 급여와 비급여를 더해서 거기에 곱하기 20%를 하는 게 그거였지만 선택형 2는 급여의 10%와 비급여의 20%를 더 거기를 한 걸 더해준 걸 그게 공제 면책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그 공제 면책 금액이 이 정도 공제하겠다. 그렇지만 200만 원 넘어가는 건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게 계약일과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해서 1년간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들어갔습니다. 실손에서 조금 들어갔어요. 공제 지속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질 때 처음에는 손해율을 했고 비급여를 했어요. 비급여에 대해서 공제 면책 금액을 많이 줬다라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 인정 사정 없이 다 깎는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부분도 좀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고 많이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완화하겠다. 그 수준이 200만 원이다. 이제 그것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거를.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했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계산 방식이 했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된다는 게 뭐였죠? 본인 부담 상한제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선택형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교회제에는 선택형 2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선택형 2로 해서 선택형은 그냥 10%만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계산할 때 선택형 만으로만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틀릴 수가 있어서 선택형 2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2와 표준형으로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보상대상 의료비, 그 다음에 공제 면책 금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상 책임액, 여기서는 지금 지급보험금이라는 것은 보상 책임액을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상급병실로 차액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상대상 의료비에서 상차 제외라는 말은 저희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여기에서는 800만 원인데 급여가 이게 800만 원이라는 소리고요. 비급여가 4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택형 2가 이쪽에다 써보죠. 800만 원에 10% 하니까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400만 원에 20%니까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한 게
16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아까 연간이라고 했고 연간 지금 기존이 넘어서는가 봐야겠죠. 200만 원까지 넘어서 버리면 그 이상은 그냥 공제 않고 그냥 주겠다라는 소리 했으니까 이게 200만 원이 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안 넘죠? 그러면 16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선택형 2였고 선택형 표준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더하는 거죠. 어차피 20%예요. 곱하기 20% 곱하기 20%이긴 하지만 더해서 하면 되죠. 이거를 더하면 1200만 원 곱하기 20% 하니까 24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입 열고 200만 원 넘는가 안 넘는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상 대상 의료비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것은 요것과 요거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쵸? 800만 원 더하기 400만 원 하게 되니까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첫 번째 보상, 이 두 번째 공제 면책 금액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구한 것처럼 제가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써줬어요. 그렇죠. 선택형 2를 할 때는 보상 대상 의료비 할 때도 따로따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한 것을 해줘버리면 나중에 급여의 10%, 그 비급여의 20%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따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형 2는 160만 원이 되는 거고 표준형은 200만 원이 되는 거죠. 나오는 것은. 그러면 세 번째 보상 책임액은 120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뺀 금액이 선택형 2가 되는 것이고 12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104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보험금이 나오는 겁니다. 최초로 지금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병명은 백혈병이라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받는 공식이 보상대상 의료비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공제 면책 금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본인부담 상한액을 알았습니다. 한번 가보죠. 사회사업내고 표준형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풀기가 싫죠. 풀기가 대단히 싫은데 한번 가보죠. 저는 이제 이 업을 하면서 가장 제가 내가 이 업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책하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더라고요. 제가 3시간 동안 뭔가를 좀 집중해서 했다 그러면 그날은 뭔가를 앉아있긴 하지만 그날은 통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든가 뭘 다른 거를 해야지.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3시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업무를 하긴 한다고 앉아있긴 하는데 대부분 딴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일탈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흥미거리라든가 기사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간단한 것들을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딱 피면 빈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3가지만 접으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대요. 이렇게 3가지가 보니까 보는 거, 아니 좀 편한 거, 편한 거, 그 다음에 보는 거,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가 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공부한다고 앉아있긴 했는데 뭐 내가 검사하러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에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를 중간에 까먹고 본문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이 좀만 쉬었다 가지 뭐. 그냥 좀 하루 좀 그냥 좀 하지. 그냥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세 가지를 못하면 빈손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가 좀 접어지면 뭔가 좀 성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혼자 하시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나는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이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좀 저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같이 하는 것들을 하나는 좀 적용했고, 하나는 혼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좀 잘 보이고 싶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착한 척하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커피숍 가면은 좀 남들의 시선이 좀 의식되니까 뭔가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 핸드폰 하는 거를 저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좀 잘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 집중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거나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교 이렇게 도서관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장소로 옮기는 것도 좋더라고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계속 죽치고 앉아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20 떨어질 시험인데 왜 내가 공부를 하지라고 공부 계속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오세찬 교수님 만나면서 다행히 시험 공부 안 해도 되게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오세찬 교수님의 특징이 이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꼭 교수님이 옆에서 뭐라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환청이 들려요. 막 환청이 들려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게 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를 좀 창피한 얘기지만 40.1로 합격했어요. 네, 40.1. 진짜 우리 떨어질 점수거든요. 네, 40.1인데 제가 자동차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하신 거 가지고 가락으로 썼어요. 이렇게 계속 옆에서 한청처럼 막 이렇게. 그리고 저희 때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교수님이 해주셨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저는 만점 나올 줄 알았는데 점수가 너무 적은 걸 보고 실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저기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그러려면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부하지 않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하는데 좋대요. 그게 뭐냐면 잠자는 게 좋대요.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잠이에요. 규칙적으로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하시고 그거를 기억으로 가려면 더 날을 새야 되는 게 아니라 하시고 자야 돼요. 그래야지 장기 기억으로 간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책을 하는 게 좋대요. 햇빛 받고 산책하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산책을 살짝 해주시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대신에 산책 좀 하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 자는 게 중요해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하기 싫은가 봐요. 저도 강의를. 시험 보기 전에 제가 2시간만 잤더라고요. 도서관에서 했는데 1시에 끝나면 가서 에서 2시인가 3시인가 자요. 그러고 나서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게 아니라 독서실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하니.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간 해보니까 이제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2시간만 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는 조금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은 잠이다. 그래서 주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끊으시고 주무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체력도 있어야 되고 심리 상태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게.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커피숍 같은데 이렇게 투자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기차 타고 오면서가 되게 좋았거든요. 기차 타고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런 뭔가 움직이는 게 저한테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가 어디서 잘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자기 특징에 맞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환기시킨 이유는 짜증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고 짜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본인부담 상한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원과 통원, 처방 조제를 다 포함한다. 그리고 질병과 상해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공제 면책 금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계약일,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기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짝꿍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교재 제가 몇 페이지냐면 문제가 좀 많이 좀 틀려서 네, 82에 제일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일을 2016년 8월 7일로 바꾸세요. 1월 7일이 아니라 8월 7일로 바꾸시고 근데 이제 개정된 교재에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17년 3월 10일에서 뭐 2017년 8월 10일에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까지만 할게요. 더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여기가 좀 길게 보시고 한번 가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 부담 상한제를 와 공제 면책 금액을 응용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외우셔도 좋아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해하시는데 좋습니다. 보험 계약일이 2016년도 8월 7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7년도 1월 1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본인 부담 상한제는 1월 1일부터 가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2017년도 바뀌지는 않았어요. 해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계약 해당일이 2016년도 8월 7일에서 그러면 2017년도 8월 7일이 있을 겁니다. 그쵸?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공제 면책 금액은 200만 원까지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프신 분들은 2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보상해 주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입원이 3월 10일에서 언제까지인가요? 6월 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넘어서 두 번째 입원이 8월 10일에서 10월 5일까지입니다. 그쵸?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제인 것은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여기에서부터 해서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것은 급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비급여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보죠. 그러면 1차 입원에서는 공단 부담금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니까 냅사 두고 400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급여에 대해서는 400만 원이 되는 거고 비급여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입원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서는 350만 원이 되는 거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가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급 의료비를 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들 집중해 주시네요. 그러면 보상 대상 의료비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보상 대상 의료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4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는 표준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400만 원이 되는 거고 공제 면책 금액은 그러면 1,400만 원 곱하기 20% 하는 거죠. 금액이 얼마죠?
280만 원은 연간 어떻게 되는 거죠? 200만 원까지만 공제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공제 금액은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상 책임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과 이거를 빼면 되는 거죠. 이거를 빼면 되니까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쵸?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2차 있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1차는 뭐 어렵지 않게 왔습니다. 그럼 2차 보상 대상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게 350만 원 하고 1,200만 원인 거죠. 근데 보상 제외 금액이 발생했어요. 왜냐면 지금 350만 원은 달리 얘기하면 4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걸리는 게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350만 원에는 100만 원과 25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실제 부담액이 350만 원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보상 제외 금액이 2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100만 원하고 더하기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더해서 1,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번 보상 대상 의료비, 두 번째 공제 면책 금액인데 공제 면책 금액은 매년 계약일로 해당일 해서 200만 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 해당일이 요거예요. 가입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날 했고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공제 면책 금액이 200만 원이 다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200만 원 했으니까 이제는 공제 안 해도 되겠네. 왜냐면 아까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다 보상해 주니까 그게 아니라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200만 원이 다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공제하는 게. 그래서 공제는 1,300만 원 곱하기 20%가 가능한 거죠. 얼마죠? 26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까지 한도? 200만 원 넘어가는 건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200만 원만 공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1,300만 원, 200만 원을 빼주면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냥 2017년도 한 해에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400만 원이 여기서는 보상 제외 금액이 없죠. 왜냐하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2차 입원에서 350만 원에는 100만 원 여기 해서 그러면 공제 다 하니까 250만 원은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이건 빼줘야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에서 공제 면책 금액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중간에 계약 해당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공제 금액인 200만 원이 다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다라는 것과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공제 면책 금액의 기준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기산한다라는 거. 그거가 다시 200만 원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절묘하게 잘 이해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공제 면책 금액과 본인 부담 상한제를 생각할 때 항상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다다다 지나친다 그랬을 때 이 문제 한 번만 딱 보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죠. 문제가 보면은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공제 면책 금액이 다시 생성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여기 200만 원, 여기가 100만 원이 공제 면책 보상 제외 금액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그냥 공제 면책해서 200만 원이 초과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그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요건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100만 원만 되는 거고. 그래서 급여 중 500만 원과 그냥 다른 건 탁 해버리고 500만 원과 그냥 800만 원이 이게 1,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 면책 금액은 선택형인 경우에는 500만 원 곱하기 10% 하니까 50만 원, 800만 원 곱하기 20% 하니까 160만 원 더하기 하면 210만 원인가요? 네, 그렇게 되니까 10만 원은 빼고 200만 원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고, 선택형인 거는 곱하기 20%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1,3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주고 다 공제 면책 금액을 넘어서 버리니까 200만 원을 넘어서 버리니까 똑같죠.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구하는 공식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급병 신료 차액까지만 해야 되나? 잠깐만요. 네, 상급병실 차액에서 통원 의료비 상차까지만 하죠. 상차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상차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손해율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급여가 그렇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뭐냐? 면책사항이고 자기부담 비율이다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했습니다. 그리고 면책사항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본인부담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봤고, 그 다음에 공제 면책 금액이 자기부담 비율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의료비가 뭐였냐면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가 됐습니다. 입원과 통원의 가장 차이점은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느냐 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통원 입원 의료비에는 그래서 입원 진료, 그 다음에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더하기 뭐가 있냐? 상급병실 차액이다. 왜 입원 진료에 입원 진료와 상급병실 차액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왜 따로 개념으로 했냐? 개념 자체가 입원 병실, 상급병실료 차액이라는 것에는 실제 낸 거하고 기존 병실료를 뺀 거를 상급병실료 차액이라고 했고, 기존 병실료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급여에 해당한다. 급여의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병실이라는 그거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비에는 입원이라는 걸 착 빼버리면 상급병실료 차액과 입원 진료가 빼져버리니까 거기다가 입원 대신에 외래를 넣는다. 외래 재비용, 외래 수술비가 들어간다라는 걸 했고, 그 비용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보상 대상 의료비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보상 대상 의료비라는 개념은 분담을 위한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상급병실 차액을 배우면서 그 이후에 강의를 해가면서 할 게 뭐냐면 상차 제외라는 것을 할 건데, 왜 그걸 넣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분담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입원 의료비 중에 상급병실 차액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본인 부담, 자기 부담 비율을 표준형에서는 20%, 선택형에서는 10%, 선택형 2에서는 급여의 10%, 비급여의 20%를 했다라는 걸 했는데, 입원 의료비 중에서 상급병실 차액을 제외하고 그렇게 자기 부담 비율을 했는 것은 상급병실 차액은 다른 자기 부담 비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생각하실 때 그냥 상급병실 차액은 상급병실 차액의 50%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용어가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료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상급병실 차액을 상차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상차에 50%한 거를 갖다가 빼준다는 거예요. 빼준 금액이 나올 텐데 그 금액은 일일 평균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일일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상급병실 차액을 입원한 총 일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일 평균 금액 10만 원을 입원 일수로 곱한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을 입원했어요. 14일을 입원했는데 어떤 금액이 딱 나왔는데 이게 한 1,4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입원 일수로 실제 부담한 비용들을 나눠 보니까 얼마예요? 14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일 평균 금액이라는 거예요. 총 입원 일수로 나온 실제 금액을 나눴더니. 근데 일일 평균 금액은 10만 원 한도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10만 원 한도로만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일일 140만 원이지만 평균 금액이 140만 원이지만 14일 곱하기 10만 원인 140만 원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의 일일 평균 금액은 140만 원이지만 많이 하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일일 평균 금액 10만 원 한도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14일에서 일일 평균 금액 10만 원 하면 14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서 풀어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14일간 입원했대요. 14일간 입원했고 입원 기간 7일간 상급병실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은 14일인데 7일인데 처음에 입원했을 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나 봐요. 이분이 만약에 그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근데 여자분이세요. 근데 같이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기저귀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병실을 사용하고 다른 동료들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업무가에 전화하기 때문에 너무 냄새나고 나 싫다라고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일은 상급병실에서 가서 수술해서 어느 정도는 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갖고 일반 병실로 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상급병실료는 200만 원이래요. 전체 금액은 200만 원. 그러니까 상급병실을 사용한 일수만 이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일수는 14일이고 금액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 나눴더니 얼마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1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기가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저처럼 수학을 잘 못하고 산수도 잘 못하고 막 갑자기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차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200만 원. 실제 부담한 그 금액이 상급병실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200만 원 줬다라는 거니까 상급병실 차액이 2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상차의 200만 원에 50%를 공제한 금액을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1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일 평균 금액 10만 원인데 한도로 주니까 곱하기 며칠 했어요? 14일 했으니까 140만 원 한도 내니까 100만 원 다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일 평균 금액 10만 원이 넘는가 안 넘는가 거기서 계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아까 상급병실료 차액이라는 그 용어의 정의와 일일 평균 금액 10만 원이라는 내용을 공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아까 얘기했던 상차 제외라는 말을 써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는 게 상차를 구할 거예요. 상차가 있는가 없는가. 가장 첫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볼 거고, 두 번째 상차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상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보상 대상 의료비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 대상 의료비는 상차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버리니까 상차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상차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 내용이 별거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의 정의가 확립이 안 되시고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저한테 그냥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교재에는 용어의 정의가 없고 좀 내용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하니까요. 제 연락처가 그러니까 문자를 주세요. 그래서 이거니까 보내주세요. 제가 책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하여튼간 그 개정된 내용까지 해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재가 좀 나갈 거니까 다음 교재를 보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해주셔야 될 것들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는 문제에 들어가 있지는 교재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용어의 정의를 좀 자주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조금 잘 이용하세요. 잘 이용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한 주간 배웠던 것들 잘 하고 그 다음 풀어볼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시다가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모르다가 막히면은 뭐를 하냐면 가장 쉬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거든요. 그러다가 그날은 포기하고 때리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그냥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고 저한테 연락하고 저하고 통화하셔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막히면은 돌아가셔야 돼요. 그 부딪히지 마세요.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쉽게 해결하세요. 그래야지 시간이 이렇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였는데요. 하여튼간 힘내시고 첫 강의 했었던 그런 키워드만 좀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하셔야 되니까 아마 3보험에 그렇게 많이 안 하실 건데, 하루에 한 5분만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개념들만 하루에 한 번씩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